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간에 제약 없이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왔다고 하는데요. 개인 컴퓨터가 보급되는 시대가 열렸다며 TV에서 불티나게 광고하던 옛날이 생각나시나요? 지금은 없어진 브랜드지만 진돗개를 내세워 광고 모델로 썼던 세진 컴퓨터도 기억납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 한 달 월급보다 비싼 컴퓨터였는데 말이에요. 자그마치 펜티엄 3였다니까요. 그런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노트북 하나로 세계를 여행하며 자유롭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노트북 하나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인도나 파키스탄 또는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불가능하겠죠. 심지어 유럽의 선진국들 중에도 도심권을 벗어나면 불안정한 인터넷 환경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이상적인 삶은 어렵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또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 궁금해지네요. 딸랑 노트북 하나만 믿고 한국에 방문한 사연의 주인공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혼자서 사춘기 소녀의 딸 제나를 키우고 있는 브리아나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남편과는 이혼해서 그 뒤로는 저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혼 직후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을 해도 돈이 모이기는커녕 어려운 생활을 벗어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힘들던 시절 제 여동생 카엘리는 저에게 은인이었는데요.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제나를 돌봐주기도 했고요. 제가 경쟁력 없는 시급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능력을 키워서 지금보다 적게 일해도 수익이 더 많이 나는 일을 찾으라고 조언도 많이 해주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이 더 귀해질 것이고 더 높은 대우를 받을 거라며 저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학비를 지원해주기도 했어요. 처음에 내가 무슨 이 나이에 공부냐, 컴퓨터도 많이 안 해본 내가 무슨 컴퓨터를 잡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었거든요. 하지만 카일리는 저에게 든든한 응원과 금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2년간 칼리지에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사이에 부모님도 저와 제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데 교육의 기회를 게을리할 수는 없지 않겠냐는 생각에 정말 학업에 몰두했던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급생이지만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매우 높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칼리지와 연계된 취업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었고 그렇게 저희 인생의 막은 시작되었습니다. 프로그래머란 직업은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장소적인 제약은 없었습니다. 원한다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요. 가끔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업무 지도를 받을 때만 출근하면 그만이었거든요. 혼자 딸아이를 키우는 저에게 이런 직업은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에 컴퓨터도 잘 몰랐던 저는 이제는 새로 출시하는 IT 기계가 있다면 그걸 가장 먼저 구매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고요. 흔히 말하는 얼리어답터랍니다. 그리고 이 기계들을 통해서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문화, 많은 볼거리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 취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딸 제나에게도 이런 취미가 생겼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일하는 동안 제나가 화면에 몰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들이나 뮤직비디오 같은 것을 시청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제나는 화려한 볼거리가 많은 화면 속 세상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부모들은 자녀가 화면 속 세상과 친해지기보다 바깥 세상과 더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나 TV를 잘 보여주지 않지요. 하지만 저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나에게 휴대폰을 보게 하거나 TV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제나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제나는 혼자서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것도 잘했고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 한국의 TV 프로그램까지도 이미 섭렵해서 보고 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새부터인가 낯선 언어의 음악이 들리기 시작했고 제나는 자막을 읽어가며 다른 언어로 된 TV 프로그램들을 시청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한국 TV 프로그램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카엘리도 저희 집에 올 때면 제나와 함께 TV를 시청하고는 했는데 어느새 보니 같이 한국 프로그램들에 빠져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유난히 이 둘은 한국 팬이었던 것 같았어요. 저도 평범한 직장에 다니거나 평범한 주부였다면 그 한국 프로그램들에 빠져서 같이 어울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요즘 외국 노래에 흥미를 느낄 나이가 지났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 지금은 딸 제나와 내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그저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데 신경 쓸 겨를도 없다고 느끼기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제 상황과 달리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분명히 동생과 딸이랑 함께 정말로 한국에 빠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늑한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그것을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어느새 내가 번듯한 가장이 되었고 제나에게 많은 정성을 쏟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모나지 않게 잘 커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로서 뿌듯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이것이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나와 함께 한국 프로그램들을 자주 보던 카일리도 어느새 한국의 팬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런 카일리를 보면서 그저 흐뭇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제나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방학 기간에 한국을 다녀온 친구가 생겨났고 한국 바람을 어찌나 불어넣었는지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서울 어딘가의 가수들 소속사 건물 앞에 가서 기다리다 보니까 진짜 TV에서나 보던 그 한국 가수를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 없었다는 등 팬서비스 차원에서 사진 촬영도 해줬다는 등 사춘기 소녀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야기를 잔뜩 해놓는 바람에 한국에 가자고 조르기 시작한 것이죠. 조금 난처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볼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고요. 나중에 제나가 성인이 되어서 혹시라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면 그때는 한국에 혼자 보내줄 생각이었는데 말이죠. 당연히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이라서 일단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나의 투정은 심해졌고 한 번은 카일리가 집에 왔을 때 엄마 좀 설득해달라고 조르기도 했어요. 제나가 철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이모인 카일라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었어요. 카일라는 언니는 사실 일하는데 공간이 제약이 없으니까 한국에 가서 일해도 되는 거 아니야? 코로나 이후로는 회의 같은 것도 그냥 화상회의로 하잖아. 한국에 가서 회의 시간만 맞춰서 일 좀 하고 조금만 수고하면 제나가 한국에 가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나는 자신이 편을 들어주는 카일리 덕분에 벌써 한국에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더군요. 뭐 틀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카일리에게 설득을 당하다시피 했고요. 사실 카일리도 한국에 같이 가기만 해준다면 제나를 데리고 한국을 구경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카일리에게 그럼 같이 한국에 가줄 수 있냐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40살 넘은 카일리도 마치 제나처럼 신나서 환호를 질렀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카일리 덕분에 제나를 잘 키울 수도 있었고 매번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은혜 좀 갚아보자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에 가보게 되었고 저는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를 마음대로 잠시 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화상회의 시간에는 늦지 않게 스케줄 조정을 잘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회사 측에서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회의 시간에만 잘 맞춰만 주면 아무런 상관하지 않겠다고요. 카일리 말대로 저는 그동안 제 직업에 대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그렇게 회사 측의 허락도 맡았겠다. 카일리도 같이 한국에 가겠다. 마음 편하게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서울 중심부의 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실과 방이 분리된 비싼 룸을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상했듯 한국의 호텔은 와이파이가 쾌적하게 잘 통신되고 있었고요. 속도도 매우 빨라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기에도 쾌적한 1인용 책상도 준비되어 있어서 그것을 활용했는데요. 방과 거실을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일하는 공간과 카일리와 제나가 휴식하는 공간이 겹칠 수밖에는 없더군요. 아무래도 집보다는 더 좁은 호텔 공간이고 집중을 요하는 작업에서 조용한 환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찾아낸 것이 한국에서는 공유 오피스가 매우 잘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미국의 공유 오피스 체인 브랜드가 한국에서 공유 오피스를 설립하기도 했으며 저는 너무나 손쉽게 제가 필요한 공간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용해보지 못한 공유 오피스인데 말이죠. 노트북 한 대를 들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의 공유 오피스로 갔습니다. 사전에 전달받은 비밀번호와 제 지정 좌석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독립된 공간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높이 있는 칸막이로 제 개인 공간이 분리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오피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매우 쾌적하게 작업을 이어갈 수도 있었고요. 게다가 무료로 제공되는 커피나 각종 티, 아주 간단한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까지 갖추어져 있었는데요. 심지어 전자레인지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무 업무에서 꼭 필요한 프린터기도 있었고요. 심지어 프린터는 흑백이든 칼라든 무료였습니다. 저는 필요한 용지만 준비하면 되었어요.
아무리 공유 오피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는 간식거리가 푸짐한 것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공간이 있기는 한데 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차 타고 이동해야 해서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미국의 공유 오피스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푸짐한 무료 간식을 준비해 놓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건 양심의 문제이긴 한데요. 퀄리티 높은 무료 음식을 제공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공짜라면 물 불 안 가리고 모두 싹 쓸어가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심에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좀도둑이 별로 없고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렇게 낯선 나라 한국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를 끝낸 후 저녁에는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러 돌아다녔습니다. 해외에서 업무를 마치고 나니 그곳은 집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생소한 관광지라는 것이 너무나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그 장소가 한국이라니 이국적인 길거리 풍경, 이국적인 음식들, 그리고 이국적인 문화까지 너무나 완벽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최대한 한국적인 것을 경험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뭘 하더라도 다 새롭고 흥미로웠지만요. 그리고 저는 정말 독특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궁금하던 문화입니다. 바로 대중목욕탕에 방문해보는 건 말이죠.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목욕을 한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문화라고 하니 제가 너무 어색한 티만 내지 않으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방문한 대중목욕탕, 외국인인 제가 와서 그런지 조금 당황한 듯한 주인 아주머니였지만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가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와본 티가 너무 났나 봐요. 조금 어색하기는 했지만 어려울 것 없는 이용 수칙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의 파파고라는 번역 어플을 사용해서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구글 번역기도 있기는 했지만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이니만큼 한국에서 만든 어플을 사용해보고 싶었고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목욕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저를 의식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어서 솔직히 완벽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한국의 대중목욕탕을 찾는 외국인은 아직 많지 않은가 봐요. 하지만 이 목욕탕의 다양한 온수탕들은 제 마음을 편하게 그리고 노곤한 몸을 회복시켜주는 데에는 최고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수영장만한 탕들이 여러 개 있었고 탕들마다 향도 다르고 온도도 달랐습니다. 다양한 탕들을 옮겨다니며 한국의 대중목욕탕을 즐겨봤습니다. 그리고 이 대중목욕탕에 대한 여운은 가시지 않았는데요. 최근 한국에서도 대중목욕탕의 따뜻한 온수를 즐기기 위해서 각종 온천 문화가 또 발전했다고 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곳에서는 옷을 다 벗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달랐죠. 알고 보니 외국인 관광객이 따뜻한 물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싶으면 대중목욕탕보다는 온천을 찾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하더군요. 따뜻한 물에서 피로를 녹이고 한국식 사우나에서 피로가 싹 풀렸던 경험 때문에 저는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의 온천을 찾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넓은 탕들이 종류별로 있었고요. 대부분 수영복을 입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영복이 없었지만 그 온천에 방문했을 때 너무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나란히 한국의 온천탕을 즐겼습니다. 몸이 녹아내리고 마음마저 편안해지게 만드는 마법 같은 장소였어요. 저는 몰랐는데 뉴욕 근처에 한국식으로 온천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다고 하더군요. 동부 쪽에서 큰 성공을 거둔 한국식 온천은 점점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정보는 몰랐는데 한국에서 진짜 원조를 경험해봤으니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에서도 이런 한국식 온천을 즐겨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의 시설을 방문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또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미리 예약을 한 게 아니라 전날에 급하게 예약을 하게 되었고 사실 전날에 급하게 예약을 하는 경우 급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조금 더 비싸게 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비싸게 받는다기보다 원래 해주던 할인폭을 대폭 줄이고 정가에 가깝게 받는 행위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예약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공실 처리되는 방을 제가 전날에 예약을 하니 오히려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사업적인 시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싸게 예약을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왕 놀러 가는 거 전날에 급하게 예약했다고 해서 더 비싼 요금을 받느니 차라리 할인을 똑같이 해주거나 더 해주고 다음에 또 방문할 수 있는 손님으로 만들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연히 전날 급하게 예약했다고 해서 방 컨디션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요.
저희는 그렇게 서울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온천물에 몸을 녹이며 여유 있게 한국의 온천 문화를 즐겼습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제 업무와 관련된 화상회의 참석이나 제출해야 하는 파일들을 제 시간에 보낼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예외 없이 어디서든지 여유롭게 인터넷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아주 쾌적하게 말이죠. 일반적인 숙소들은 대부분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했으며 웬만한 숙소 같은 경우도 랜 케이블을 컴퓨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트가 설치되어 있기도 했고요. 종종 해외로 떠나고는 하는 프로그래머들이 한 번씩은 인터넷 관련해서 불편함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최소한 한국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을 계기로 가족 간에 더 끈끈한 정을 느낄 수도 있었고요. 제나에게 이제서야 처음 해외여행을 경험하게 해준 것도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제나에게도 한국만큼이나 좋은 다른 나라를 더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려 합니다. 한국만큼이나 좋은 나라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저와 제나는 좋은 경험과 문화를 체험했던 한국을 오래 기억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